안녕하세요. 3월 18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김지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가 지수를 견인하면서 양시장이 1%대 강세를 보였고 특히 코스피는 2600선을 돌파해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정 국면에 진입했던 미증시가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되면서 미 정부의 셧다운 우려는 해소되었고 또 미 소비자 심리 지수는 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부진했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부터 열리는 엔비디아의 GTC 2025로 인해서 반도체, AI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디램 가격의 반등세, 그리고 미 반도체법 전면 폐기 가능성 하락, 중국발 칩 수요 확대 기대 등 여러 요인들이 업종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삼성전자가 5%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했고 SK하이닉스는 0.73% 상승했습니다. 조선과 방산, 엔터 등도 각각 모멘텀의 강세를 보인 반면에 원전과 석유화학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소비지표 개선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저가 매수세 유입에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2월 소매 판매는 전월비 0.2%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핵심 소매 판매가 전월비 1% 상승하면서 경기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업종별로는 임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고 월마트가 2%대 상승하면서 소매 업체들이 강세 보였고 또 AMD가 3% 상승하는 등 기술주 상승하면서 반도체 지수도 1.42%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비 안도감과 독일 재정 부양책 부담감 속에 장단기물의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달러는 독일 재정 부양책의 표결 임박에 유로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양호한 지표 결과와 소비 신작 세부 부양책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는 연장되었지만 상승 탄력은 둔화되었고 유럽 증시는 독일 재정 개혁안 표결 임박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한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통화를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관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전자가 시장을 견인한 가운데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했는데요. 금일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또 2일부터는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가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반등 추세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이틀 연속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1, 2월 경제지표 관련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전일 중국 1, 2월 합산으로 경제지표 발표됐습니다. 중국은 춘절이 1월 혹은 2월에 있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1월, 2월은 각각 지표 발표를 하지 않고요. 3월에 합산해서 발표합니다. 어제 주요 지표들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고정자산 투자가 예상치인 3.2%를 크게 상회해서 4.1%로 공개됐습니다. 3대 투자 지표 중에서는 인프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민영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이 5개월 만에 역성장 구간을 마무리했고요. 세부 산업별로는 자동차나 전력성 설비 같이 AI 인프라랑 연결되어 있는 투자가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산업 생산도 좋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좋은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과잉 공급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는 여전히 저가 수출을 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용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는 청년층 실업률 개선으로는 연결될 수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낙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 해서 더욱 공격적인 저가 밀어내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2월 소매 판매도 좋았습니다. 4%로 예상치 3.8%를 상회했고 이고환싱 정책이 사실 자동차에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마이너스 4.4%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이 여전히 저가 소비를 하면서 소매 판매는 P와 Q가 같이 결합된 형태라서 굉장히 낮은 단가의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새롭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이 통신기기는 전년 대비 26.2% 늘어나면서 굉장히 양호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실업률은 5.4%로 컨센서스 5.2%를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좀 부진한 실업률에 나왔다라는 건 시진핑 주석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언급한 이 선불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양회에서 강조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밸류체인 확대를 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높은 투자 선호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민영기업의 투자 확대, 저가 수출 확대로 고용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소비주로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노동절 연휴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상반기에는 홍콩 주식을 가장 선호하고 지수 기준으로는 항생테크, 과창판, 창업판 순으로 선호합니다. 이상입니다. 3월 17일에 1, 2월 합산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률을 제외하면 다수 지표가 컨센서스 상회해서 양호한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 이제 고정자산 투자가 예상치 3.2%를 크게 상회한 4.1%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업 주체별로는 5개월 만에 민영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역성장 구간을 마무리했는데요. 자동차라든지 이구환신, 전력설비 등 AI 인프라와 연결된 투자 부분이 각각 27%, 25.4%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상반기는 양회에서 강조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전체 밸류체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높은 투자 선호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홍콩 주식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은 박수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ETF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박유한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글로벌 자금 자체는 지난주 금요일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방어적인 심리로 인해 여전히 안전자산을 향해 쏠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주 주식형 ETF는 167.3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지만 주로 성장주보다 저변동, 배당, 가치주 위주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채권형 ETF로도 주간 42.1억 달러 자금이 유입됐으나 전주에 이어서 여전히 현금성 자산 대표격인 단기채 ETF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원자재 ETF로는 이제 안전자산 대표적인 금을 필두로 24.3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고요. 통화 ETF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38.2억 달러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는 이제 팩스 분류상 통화 자산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ETF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증시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업종 테마가 전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존하는 주식이 사실 여전히 존재하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변동성이 컸던 지난주에도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주간 수익률이 양해값을 기록한 ETF들을 점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ETF는 먼저 기초자산이 은과 관련된 ETF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금과 은은 대표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의 특성을 공유합니다. 약 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금 가격 강세에 레벨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의 시선이 금에서 귀금색 패턴의 은 ETF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과 은 관련 기업들 제외한 주식형 자산군 내에서는 유럽 방산 테마의 생존력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EUAD는 이제 주간 6,314만 달러의 자금 유입과 함께 8.3%의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 반도체 테마로도 소폭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사실 이제 M7을 필두로 한 기술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및 반도체 테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이제 최근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방어주의 상대 성과가 부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최근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고요. 이에 따라 방어주의 레벨 부담이 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 시점에는 방어주를 신규 매수하기보다 낙폭 과대 성장주 중에 테마 생존력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 미국 반도체 업종의 EPS 변화율은 양해값을 기록하면서
업종의 견조한 이익 모멘텀을 나타낸 바 있고요. IT 업종 내에서도 가장 이익 상승세가 높습니다. 운용 자산과 거래 대금 규모를 감안했을 때 중대형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SOX를 관심 ETF로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국가로 선택지를 넓힌다면 유럽 방산 테마, 유럽 방위비 증강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독일도 관심 종목에 올려둘 만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그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제 방어적인 심리로 인해서 여전히 안전 자산을 향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요 업종 테마가 전고점 대비 약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 주식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띈 ETF는 기초자산이 은과 관련된 ETF SILJ, SLVP, SLVR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자산군 내에서는 유럽형 방산 테마 EUAD의 생존력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디지털 인프라, 반도체 테마라도 소폭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그 방어주로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다폭화대 성장주 중 테마 생존력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에 선별적으로 접근한 전략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로 이제 선택지를 넓힌다면 유럽 방산 테마인 EUAD 그리고 유럽 방위비 증강 핵심 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박유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목표주가 업데이트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정동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투자 의견을 기존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는 지난 2월 11일 49,850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2023년 연말 대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배, 현대 롯데는 약 3배, LIG 넥스원은 약 2배 상승하는 동안 한국항공우주는 주가가 오히려 0.4%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11일을 바닥으로 해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2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같은 기간 다른 방산주들의 주가가 한 10에서 50% 정도 상승하는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최근 주가 수익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2월 중순 이후 주가 상승에는 지난해 주가 부진에 따른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와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완제기 수출 수주의 경우에 작년에는 1,781억 원에 그쳤었는데요. 올해는 3.6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필리핀 FA50 12대의 경우에는 이르면은 3, 4월 중 수주가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은 외국인 매수세로 연결이 되면서 2월 12일에 31.7%까지 하락했었던 외국인 지분율이 어제 기준으로는 36.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는 33.5배, PB는 4.5배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PE의 경우에는 주요 대형 방산주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ROE를 감안하면 PB 역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FA50과 KF21 등 주력 제품의 경쟁력과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지만 실적 개선 속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중국 굴착기 판매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2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정도로 늘었고요. 이에 따라서 1, 2월 누적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 2월 누적치 대비해서 51.4% 증가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전년 동기 대비 66%, HD 현대건설기계는 75.8% 증가해서 시장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역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해 2.3%에서 2.5%로 HD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1.8%에서 2%로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굴착기 월평균 가동 시간도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년도에는 150.9시간이었던 거가 지난해에는 108.3시간까지 낮아졌었는데요. 올해는 122.8시간으로 다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매량과 가동 시간 모두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여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목표 주가를 72,000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렇지만 목표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기존 바이에서 홀드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2월 중순 이후의 주가 상승에는 지난해 주가 부진에 따른 상대적 가격 메리트와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주가 단계 급등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은 33.5배, 그리고 PBR은 4.5배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주요 방산 대형주 중에서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ROE를 감안하면 PB 역시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실적 개선 속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정동희 기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